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셔야 되는 책은요. 6학년 수업 만드는 수가 있어. 내가 이 아가 새끼들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학원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겠다. 우리 초육생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중이야, 너네 초육 때 뭐 했니? 초육 때요? 초육 때 뭐 했니? 너네 초육 때는? 학원 하나도 안 가고 그냥 놀았지. 오, 이럴 땐 여기 안 들어왔는데. 우리 초육들이 되게 열심히 잘하는 애들. 자, 볼게요. 36페이지입니다. 자, 36페이지 보면 선생님 딸은 초육 때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물리 1, 물리 2.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물리 선택을 안 했죠. 포기했죠. 자, 36페이지 보죠. 36페이지 원소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할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원소에 대한 얘기들 다 들었어. 됐죠? 지금 선생님이 설마 원소 기호를 가르쳐주고 이런 수업을 하진 않겠죠? 중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원소의 원소를 그래서 원소의 특성을 알아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구상에 지금 원소가 한 120여 종류 있죠. 그래서 120여 종류 있어요 라고 하는 책도 있고 100여 종류 있어요 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대부분 원소는 100여 종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자, 과학은 정확해야 되는데 왜 117개가 아니고 100여 종이라고 해요? 앞으로도 더 만들어가고 찾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여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100여 종의 원소가 있어요. 자, 이 100여 종의 원소를 여러분들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돌턴이요. 원소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냥 찾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원소의 특징을 다 기술합니다. 자, 쓰면서 얘 이런 특징 있네. 이거 다 일일이 쓴 사람이야. 그래서 과학자의 특징 친구가 없어야 된다. 필기를 이 원소 주기율 여기다 노트에서 노트에다가 하시다가 주기율표에 더해져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요? 그럼 주기율표 뒤에다 쓰시면 되죠. 자, 원소가 100여 종이 있는데 이 100여 종의 원소의 특징을 하나하나 특징을 쓰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다른 애한테도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애한테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이네? 근데 얘네들은 없어. 얘네들은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로 분류하는데 자, 그래서 원소를 몇 종류로 분류했냐면 크게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원소 금속법이요. 네. 자, 원소는 금속과 금속이 아닌 원소로 비교합니다. 자, 아닐? B 그렇죠. 그래서 걔가 뭡니까? 그래서 돌토는 모든 원소를 원소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눕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금속은 외우셨어요. 버큐 안에 들어있는 애가 금속이죠. 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금속 어떤 애들을 금속이라고 돌토는 정의했을까? 라고 하는데 자, 금속은 4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금속이고요. 이 4가지 성질 중에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비금속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금속의 성질이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요. 금속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질은 금속은 보이세요? 금속은 맞습니다. 자, 금속만의 고유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만의 고유한 광택을 가지고 있어. 되겠니? 자, 이 광택만 가지고 있으면 금속이야? 아니지. 됐어. 광택이 있지만 금속이 아닌 애도 있잖아. 이 조건 말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금속은 비금속에 비해서 열이나 전기를 빨리빨리 옆으로 잘 전달해줘. 됐어? 이걸 열, 전기, 도 전달하는 성질 이게 뭐하다? 크다입니다. 열이나 전기를 빨리빨리 옆으로 전달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도 있어요. 자, 철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내가 엄청나게 센 망치로 꽝 하고 칠 거야. 자, 그럼 상상 유리를 망치로 치면 어떻게 되니? 깨져요. 깨지는데 뜨거운 철판을 망치로 치면 유리처럼 깨지니? 아니요. 아니요. 이건 모양만 점점 같네요. 치면 칠수록 얇게 뭐합니까? 펴져요. 펴집니다. 그래서 쿠키 오일처럼 얇게 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금속은 압력을 받으면 깨지는 게 아니고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멋진 말로 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얇게 펴지는 성질을 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은요,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계속 뽑아낼 수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성을 가져요 라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 배웠으면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어요. 가늘고 길게 뽑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유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얇게 펴지는 걸 엄마가 전 부칠 때 꾹 누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지는 걸 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금속이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요. 금속은 고체여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그건 금속의 성질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금속은 이 네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금속이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성질 중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금속이 아니다. 아니야. 걔네들이 비금속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외웠던 이 주기율표상에 금속이 많았니? 비금속이 많았니? 비금. 그렇죠. 우리가 외운 것 중에는 비금속이 훨씬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주기율표의 완판을 외운 게 아니고 편집본만을 외운 거잖아요. 네. 됐어요. 자, 그걸 제대로 완판을 보시면 금속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금속입니다. 여기가 금속이고 여기가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러한 금속 원소의 종류가 비금속 원소의 종류보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 되겠어? 그러면서 이 금속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였죠? 금속은 주기율표상에 어디? 왼쪽. 왼쪽 아래입니다. 그냥 왼쪽이라고 하시면 이 새끼가 걸치잖아요. 그래서 금속은 주기율표상에 왼쪽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자, 금속은 왼쪽 아래쪽에 위치하며 비금속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금속, 아까 어떤 친구들은 금속은 다 고체여야 돼요 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고체야. 다는 아니야. 딱 하나가 고체가 아니야. 알루미늄. 알루미늄 고체입니다. 이표, 술. 수은입니다. 순. 그래서 금속 중에 유일하게 돼서 있는 수은을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HG 이렇게 쓰면 수은입니다. 되겠어? 금속은 뭐니? 금속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한다.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로 존재합니다. 혹시 상온이라는 단어 알아들어요? 상온이 뭐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 됐어?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얘기해요. 자,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딱 하나 예외적으로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온도계 끝에 들어가 있는 수은이라는 아이예요. 수은의 원소 기호도 알아두세요. HG입니다. 얘만 액체로 존재한다. 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거꾸로요. 자, 금속이 아닌 비금속은 이 성질을 대부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은 주기율표상의 오른쪽 위쪽에 위치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비금속은 상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기체. 대부분 얘는 고체나 또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근데 딱 하나만 예외입니다. 딱 하나만 얘도 예외가 있어요.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액체로 존재하는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비금속은 고체 아니면 기체야. 근데 딱 하나만 예외로 액체로 존재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너네 얘 알지? 얘 이름 뭐야? 염소. 염소 밑에 있는 애가 있어. PB BR. 브르곤 아니 그 브로민입니다. 브로민. 맞아요. 그래서 브로민이라고 하는 BR 브로민만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원소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되게 특이한 겁니다. 되겠어? 고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만 액체로 존재하고요. 비금속 중에서는 브로민만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되게 특이한 거다. 보편적으로 고체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36페이지 체크 펴주시고요. 천천히 해도 내가 괜찮아. 그리고 모르는 거랑 이런 것들 있으면 주변에 다 험아들이잖아. 물어봐. 그러면 돼. 자, 첫 번째 갈게요. 36페이지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로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원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많은 거, 사람 몸속에 많은 거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 번에 읽어보시고요. 자, 원소를 분류합니다. 우리 여기부터 했죠. 자, 원소는 광택, 열 전도도, 전기 전도도와 같은 성질에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자, 그 중에 1번 뭐라고 쓸까요? 금속.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는 됐어. 자, 첫 번째 광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 전도도와 무슨 전기 전도도가 좋아야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네, 전기 전도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이거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기 전도도가 좋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실온 밑줄 치고 쓰세요. 같은 말로 상온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 금속은 뭐로 존재한다고? 고체. 근데 딱 하나 예외. 단수는 액체다. 자, 수은의 원소기호 뭐라고? 네,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자를 잃어서. 자, 금속들은요. 플러스 이온 되니 마이너스 이온 되니? 뭐라고요? 금속은 양이온 되니 음이온 되니? 음이온. 금속은 무슨 이온이었냐? 나트륨. 마이너스. Na 플러스 Mg 2 플러스 Al 3 플러스. 금속은 싸그리다 양이온 된다.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다시 말해. 양이온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기 쉽다는 거야? 잃기 쉽다는 거야? 얻기. 아니요. 잃기 쉬워요. 예.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되겠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그래서 4단원 내용입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그래서 금속은 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비금속은 음이온.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 음이온 되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금속은 양이온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니야. 금속 중에 음이온 되는 애는 없어요? 없어. 이씨. 알겠어? 금속은 다 양이온이야. 비금속은 대부분 음이온이죠. 딱 하나만 예외죠. 누구? 이 새끼 특이하다니까. 됐어? 얘 빼고 비금속은 대부분 음이온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그래서 금속에는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금도 있고 혹시 몰랐던 원소기호 있나? 얘네들 어디에 쓰는지 용도 좀 보죠. 이거 중학교 2학년 요번에 시험 범위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자. 어떤 원소들은? 비금속. 네, 비금속 원소들은 거꾸로입니다. 광택도 잘 없고요. 열이나 전기 전도도도 매우 낮고요. 그래서 그 박스에 뭐라고 쓸까요? 전기 전도도. 자, 실온에서 대부분 탄소와 황 같은 아이들은 무슨 상태로 고체. 존재하냐면 고체, 멋집니다. 고체로 존재하고요. 수소와 산소 같은 비금속들은 기체로 존재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비금속은 주로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
네, 밑줄 치시죠. 비금속은 주로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더라. 수소만 양이요. 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 탄소는 연필10이구나. 이는 성냥의 불이 잘 붙는 부분에 인 들어가 있고요. 헬륨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풍선 속에 있습니다. 되겠어? 자, 이런 애들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구나. 자, 첫 번째 금속의 조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광택.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줘야 된다고? 열이나 전기, 전동 뭐가 줘야 된다고? 맞지? 세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전성이 뭔데요? 얇게 펴지는 얇게 펴지는 거, 철판 만드는 거. 되겠어? 자, 연성은 뭔데요? 가늘게 뽑을 네, 철사처럼 가늘게 뽑아내는 성질. 이게 금속이야. 금속은 상온에서 주로 무슨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주기율표 위치 어디 있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되겠습니까? 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이온 돼야 된다고요? 양이요. 양이온.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요. 잃어요. 멋집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게 금속이라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성격이 금속 중에서도 약간 A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B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세분해서 나눠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세분했을 때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어 볼까? 이 얘기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줄에 오게끔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멋진 말.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주기율표입니다. 자,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로줄도 있고요. 뭐도 있습니까? 세로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중에서요, 우리는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무슨 줄에 오게끔 쓸까요? 세로줄. 무슨 줄?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세로? 뭡니까? 세로줄. 세로줄에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웠던 주기율표 중에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격이 엄청 비슷한 애들끼리 있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주기율표는 가로줄도 있고 세로줄도 있는데 가로줄은 뭐라고 부르죠? 주기. 주기. 가로줄을 주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몇 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냐면 1주기 원소부터 시작해서 7주기 원소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몇 주기까지 써져 있냐? 4주기까지만 외우는 거죠. 그래서 5주기, 6주기, 7주기 있는데 우리 간편본으로 배우기 때문에 거기를 안 배운 것 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로줄을 우리가 성격이 비슷하니까 이 새끼들 가족이네. 그래서 가족 조자 쓴 겁니다.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있을까요? 18쪽. 1쪽부터 18쪽까지 18개의 가족으로 나눴다 이 뜻입니다. 18개의 가족들로 나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같은 세로줄이 성질이 비슷해요? 자, 근데 보면 키가 비슷하다는 거야? 아니면 됐니?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야? 성향. 그렇죠. 그걸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아놓은 게 같은 족에 있는 아이들. 성격이 비슷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로줄이 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족번호를 거기에 주기율표 보시면 족번호 쓰는 칸도 있는데 여기 같은 첫 번째 세로줄을 첫 번째 가족들 뭐라고 쓸까요? 1쪽. 1족 원소라고 쓰고요. 두 번째는 2족 원소들. 자, 그 다음에 얘가 뭘까요? 13쪽. 네, 여기가요. 3족이 아니고 13족으로 건너듭니다. 자, 그럼 선생님 1족, 2족 다음이 13족이라는 건 3족이 없는 거예요? 그 있는 겁니다. 간편본이요. 간편본이니까 여기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3족부터 12족까지는 생략한 거고요. 이 생략된 모든 아이들이 금속입니다.
됐어. 이 생략한 모든 아이들이 금속입니다. 됐죠? 그래서 1족 다음에 2족,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는 거 13족입니다. 그리고 얘가 뭡니까? 14족. 여기가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우린 간편본으로 외운 것 뿐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주 여기에 누구 있니? 수소와 헬륨 있죠? 됐어? 자,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원소들 이렇게 불러요. 괜찮아요? 1주기 원소들. 두 번째는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 5주기, 6주기, 7주기 있지만 우리는 안 내는 것 뿐이죠. 그럼 선생님, 이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는 성질이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같은 가로줄에 있다고 성질이 비슷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중에서 한번 불러볼래? 수, 헬, 리, 리, 해, 헬, 붕, 붕, 탄, 질, 산, 구, 네, 나, 마, 알, 알, 유, 인, 왕, 영, 아, 칼, 칼. 이죠. 예. 맞습니까? 자, 예. 우리가 외운 건 그래서 가장 완벽한 버전의 주기율표를 지금 외우고 있겠죠. 그럼 맨 처음에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도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맨, 델, 레, 예, F 구. 이거 이름 외우셔야 돼요. 멘델레리안. 자,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멘델레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이야. 조선 조선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요. 그 시대 사람이야. 그쵸. 그쯤 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야. 전기 후기. 조선시대 후기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 자. 사람 이름이 멘델레. 아니야. 맨시 아니야. 자,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 사람은요.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써야지. 나는 생각 안 근데 했어요. 같은 세로줄에 쓰더라도요. 누굴 먼저 쓸 거야? 나트륨을 먼저 쓸까? 리튬을 먼저 쓸까? 고민했겠죠. 예. 자, 그 중에서 왜 리튬을 먼저 썼을까요? 그 안에 아, 뭔가 나트륨보다 리튬이 더 더 가벼워서. 이 사람은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걸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무게, 물질은 다 질량. 질량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원자의 질량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원자의 질량 그렇게 길죠? 원자량.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두 글자를 지웁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원자량.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질량 순서대로 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멘델레프는 쓰는 순서를 원자량 순서대로 쓴다. 그랬더니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르곤하고 칼륨 중에 실제로 누가 더 무거운 줄 아세요? 아르곤. 아르곤이 더 무거워요. 칼륨보다. 그래서 멘델레이프 순서대로 쓰면 여기에 칼륨 와야 됩니다. 여기에 아르곤 와야 됩니다. 용칼 아칼륨. 그러고 보면 아르곤이 얘네들하고 성격이 비슷할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얘는 금속인데 얘 뭡니까? 얘는 비금속. 비금속. 성격이 전혀 다른 애가 그래서 같은 줄에 오게 되는 난감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질량일까 아닐까? 아니다. 아니라는 걸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멘델레이프 시대에는요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량 순서대로 쓰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줄에 오기 시작하는 거야. 질량 순서대로 썼는데 같은 줄에 와. 맞나보다. 그래서 막 썼어. 그런데 쓰다 보니까 나중에 아르곤에서 칼륨부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야. 뒤로 가면 더 꼬여.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질량 순서대로 늘어났더니 성질이 비슷하지 않은 애들이 같은 줄에 오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질량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열받아 죽었습니다. 왜? 열받아 죽었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죽었다고요? 화병으로 죽었죠. 어. 왜냐면 답을 모르겠어. 난 질량 순서인 줄 알았더니 질량 순서가 아니네. 그러면 뭘까? 찾았는데 못 찾았어. 열받아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1900년도 초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기율표를 완성시킨 사람인데 이름이 모즐리입니다. 외우세요. 주기율표를 완성시킨 사람은 모즐리입니다. 이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그래서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 질량 아니야? 그럼 뭘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뭘까요? 뭐라 쓰신 거예요? 모즐리요? 모즐리 완성시킨 사람은요. 그래서 모즐리고요. 모즐리는요.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질량이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죠. 뭘까요? 양성자 수. 그렇죠. 바로 양성자 수라는 거예요.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의 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 번호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르곤과 칼륨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원자 번호가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맞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웁니다. 수소의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있죠. 얘는 네온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 몇 개 있다? 10개. 그 이름입니다. 이 원자 번호가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양성자 개수대로 늘어났더니 성질이 비슷한 애가 같은 줄에 오네? 그러면 얘네들의 비슷한 성질은 누가 만들어? 얘는 양성자 수가 3개고 얘는 11개고 얘는 19개인데 자, 이제부터 가죠. 여기까지는 이름 외우셨어요? 처음에 제안한 사람 누구? 멘델. 그렇죠. 멘델레프 완성시킨 사람 모즐리. 모즐리. 되겠니? 모즐리. 됐어.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첫 번째 자, 일쪽에 있는 애들 그려볼까요? 수소는요.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1개. 한 개 있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라서 양성자가 하나 있어요. 자, 근데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되냐면 중성이려면 양성자만 있으면 안 되죠. 전자도 바깥쪽에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전자도 몇 개 있습니까? 1개. 자,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원자 핵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아무데나 있지 않다.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전자 껍질들이 존재한다. 양파 껍질처럼 무한대의 껍질이 있습니다. 전자는요, 정확하게 이 껍질 위에만 있을 수 있죠.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되겠냐? 자, 그중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 여러 개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안쪽부터 껍질 번호를 붙이자. 너는 첫 번째 껍질이니까 넘버 1, 너는 넘버 2, 넘버 3, 넘버 4. 그래서 어디까지? 넘버 무한번째 껍질까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중 전자들은요. 됐어. 아래 껍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자들은 아래 칸이 비어있으면 거기부터 채웁니다. 그래서 아래 껍질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잘 봐.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인력. 이런 비밀 그냥 형력. 같은 그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그걸 멋진 말로? 그렇죠. 그러니 이
이 껍질 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은 공간이 좁아서 서로 미는 전자들이 조금밖에 못 들어가. 더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 좁아! 이거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 들어가면 꽉 차는 줄 아세요? 두 개만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껍질부터는 이제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를 뺀 나머지 모든 껍질은 8개씩. 8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야. Of course. 이해된겨? 예.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서 여러분들 해보죠. 첫 번째 수소입니다.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수소입니다. 납득하길 바래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게 수소의 구조입니다. 저 1껍질로 첫 번째 껍질. 자, 그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리튬 볼게요. 원자 번호 3번입니다. 양성자 몇 개 있어요? 세 개. 양성자 3개 있습니다. 양성자가 3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되겠니? 3개. 옆에 껍질 3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세 번째 전자는 하나. 두 번째 아이고. 껍질에 어. 하나 들어가겠죠. 예. 맞아요? 예. 오케이. 그래서 리튬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까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입니다. 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면 돼요. 되겠어?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원자 번호 몇 번? 11번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요, 양성자가 11개 있어. 그럼 빠른 속도로 머리를 돌리자.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래봤자 10개야. 그러면 11번째 전자는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 납득? 오케이 바리. 그래서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를 채웠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한 개야. 그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뭔가 규칙성을 찾으시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원자 번호 19번 누굽니까? 칼륨입니다. 그러니 양성자가 19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그래봤자 18개. 그러면 19번째 전자는 네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칼륨은 네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약간 성격이 비슷해.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같은 좀 바깥쪽 껍질, 가장 바깥쪽을 우리가 멋진 말로 체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그 체외각의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각에 있는 전자 수가요. 일족 아이들이 몇 개 가지고 있다? 한 개 가지고 있어. 얘네들의 가족 번호를 뭘로 잡은 거다? 1. 일족이라고 잡은 겁니다. 오. 되겠어요? 네, 가족 번호도 아무렇게나 잡지 않았습니다. 체외각에 있는 전자 수가 의미가 있어서 그걸로 잡았네요. 그러면 이쪽은 최애가 분자가 2개. 똑똑이. 똘똘하게 생겼잖아. 자, 그래서 보시면요. 다는 못 그려드려요. 자, 베릴륨하고 마그네슘 정도 그려드려요.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 마그네슘은 12번. 예. 자, 양성자가 4개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2개, 두 번째 kop질에 2개. 맞죠? 그래서 두 이 번째 껍질 2개. 껍질에 체외각 전자가 2개 있어요. 마그네슘 10이니까 10이 있어요. 2개, 2개, 8개, 8개, 2개. 그래서 세 3껍질 2개. 번째 껍질에 전자 수가 2개 있어서 2족을 씁니다. 13족 원소는요. 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13개. 그렇게는 안 되죠. 그쵸. 전자가 8개씩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3개. 자, 이제 13, 14, 15, 16, 17, 18 이 아이들은요. 앞에 10은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일자리 숫자가 체외각에 있는 전자수입니다. 오호.
그러니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그려볼까요? 예. 알루미늄은 원자 번호가 13번. 13번이라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수 2개, 8개, 네, 세 세 번째 개. 껍질이 세 3개 개. 맞죠? 그래서 13번. 이해돼? 예. 됐어? 예. 자, 뻥 건너뛰어서 18쪽으로 갑니다. 네. 자, 건너뛰어서 18쪽으로 오시면 영상이 여기로 찍히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자, 18쪽으로 오시면 자, 호랭아 영상이 잘 안 나와서 좁게 그릴게. 여기다 그릴게. 자, 18쪽에. 18쪽에 가장 위에 있었던 게 원자 번호 몇 번? 헬륨. 2번 헬륨. 그 다음이 10번 네온. 그 다음이 18번 17번. 아 18번. 죄송해요. 18번 아르곤. 됐죠? 자, 볼게요. 자,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요.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끝.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습니다. 뭔가를 느끼면서 수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예. 네온은 양성자가 10개 있어요. 첫 번째 두 개.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껍질에 8개라서 껍질 8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있니? 8개. 아르곤은 18이라서요. 첫 번째 2개, 8개, 8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있니? 8개. 근데 꼬맹아, 생각해 봤니? 네. 자, 1조 원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1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3개. 3개, 넷, 4개, 다, 5, 6, 여, 7, 일곱, 8이라고 했죠. 근데 예. 이거 안 맞죠? 예. 얘네들이 8인 건 맞아. 근데 얘가 뭐죠? 헬륨. 얘는 몇 개이니? 2개. 근데 2개 있어야 되는 줄이 어디냐? 2조. 그러면 이 새끼 여기 갖다가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헬륨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 없어? 비금속이 없는 게 맞아요. 비금속이니까 그럼 이 새끼도 딴 데 보냈어야 되는데 얘는 안 보냈잖아. 얘는 보냈잖아. 뭔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2개의 의미와 얘가 가지고 있는 2개의 의미가 달라. 이 의미는 차라리 8개 가지고 있는 얘네들과 의미가 같아. 무슨 얘기일까? 어?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얘는요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는 게 2개 있어? 6개.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는 자리야? 8개.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몇 개 채웠어? 2개. 2개. 얘 몇 개까지 채울 수 있어? 10개.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몇 개 있어? 2개. 2개. 그러면 꽉 채운 거야, 덜 채운 거야? 줄. 덜 찬 상태로 2개 있는 거야. 되겠어? 근데 잘 봐. 얘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냐? 두 번째 껍질에 2개. 2개 채우면 되는데 얘 몇 개 채웠니? 2개. 2개. 꽉 찬 거야. 꽉.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니? 8개. 근데 몇 개 채웠니? 8개. 그래서 꽉. 어떤 거야? 꽉 찬 상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니? 8개. 근데 8개 채웠잖니? 꽉. 얘 꽉 찬 상태. 원자들의 성질은요. 몇 개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꽉 찼냐 들 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륨은 꽉 찬 상태죠. 그러니 헬륨은 누구와 성격이 비슷하다? 꽉 18조. 차 있는 나머지 네온과 아르곤과 성격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얘를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체외각 전자수 때문이다. 이거 쓰시면 틀리죠. 체외각 전자수가 같은 애들이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면 헬륨의 성격은 얘네들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른 말을 만들어내자. 지금 선생님이 나눠드린 주교표 밑에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죠? 밑에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말을 만들자.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원자값 전자수라고 부르자. 원자가 전자수는요. 그래서 네, 불안정해서 다른 물질과 결합할 때 거래할 수 있는 전자수야.
자, 꼬맹아. 꽉 차 있는 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저 꽉 차 있는 애들은 원소계의 BTS야. BTS. 가장 완벽한 아이들. 아이돌. 알겠어? BTS. 걔네들이 몇 쪽? 18쪽. 아리나. 자, 18쪽이 가장 완벽해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전자가 있는 껍질이 다 차 있는 상태.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빛이 나는 아이들. 그래서 이게 18쪽 BTS 애들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꽉 차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야. 되겠어? 18쪽이 완벽한 애들이라서 얘는 다른 물질이랑 결합할 필요가 없어. 나 혼자 있어도 빛나는 애들이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18쪽을 뺀 나머지 모든 애들은 뭐하다? 완벽해져. 그렇죠. 불안정하다. 어. 불안정한 아이들이야. 그러면 혼자 있을 수 있니? 너랑 나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만들자. 너랑 나랑 결합해서 물 만들자. 이럴 수밖에 없어요. 혼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아이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완벽한 아이들은 다른 애들이랑 반응할 필요가 없다. 자, 반응하는 걸 멋진 말로 활성이라고 해요. 반응한다는 건 활발히 반응하는 성질, 줄여서 활성. 얘는 그게 없어. 반응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 아닐 B자 써서 비활성. 얘네들은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비활성. 자,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기체. 그래서 얘네들 별명이 비활성 기체. 아. 그래서 얘네들 별명이 비활성 기체입니다. 비활성 뭐라고? 기체라고. 이따가 쪽지 시험 봐서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갈 텐데. 눈에 힘 줘라. 비활성 기체입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꽉 차서 다른 애들이랑 화학적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 비활성 기체. 그 아이들이 바로 18쪽. 그렇다면 쟤는 불 갖다 대면 탈까 안 탈까? 안 타요. 탄다는 얘기는 산소와 반응한다는 뜻이야. 쟤 탈까 안 탈까? 안 타요. 절대 안 타요. 폭발도 하지 않습니다. 펑.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속에 쟤네들 집어넣습니다. 형광등 속에 뭐 들어있을까요? 아르곤. 형광등 속에 아르곤 기체 들어있어요. 간판 속에 있는 기체는 뭡니까? 네온. 네온이고요.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풍선 속에 있는 건 뭘까요? 헬륨. 헬륨. 그 헬륨은 절대 터지지 않을 거니까. 펑.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풍선을 거신다. 거기에다 수소 집어넣으면 펑. 됐어? 자살폭탄. 알겠냐? 그거 되는 거야. 그래서 풍선 속에는 수소가 아니고 뭐 집어넣어? 헬륨이. 되겠죠? 가장 완벽한 아이들이 바로 18쪽이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애들 천지네?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순 없다. 없네. 다른 물질과 뭐 해야 되니? 반응. 네. 그럼 반응할 때 내 거 주고 됐어? 내 거 받고. 네. 네 제 거 거 받고 거래하죠. 거래할 때 쓸 수 있는 전자를 뭐라 그런다? 원자가 전자. 원자 뭐라고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입니다.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할 때 쓰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비활성 기체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0개입니다. 아예 결합하지 않으니까 결합할 때 쓰는 전자수가 0입니다. 이건 몇 개 있을까요? 7개. 한 개입니다. 예. 한 개요. 얘 몇 개요? 두 개. 두 개, 세 세 개, 개, 네 네 개, 개, 다섯 개, 다, 여섯 개, 여, 일곱 개. 얘 몇 개? 0개. 자, 이게 바로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함을 결정합니다. 선생님 그럼 그 체외각 전자수가 1, 2, 3, 4, 5, 6, 7, 8 가로 2예요. 네. 그래서 체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가 전자수 좀 구별하세요.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입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자, 그럼 꼬맹아. 모든 아이돌은 데뷔하자마자 나도 BTS 되고 싶어. 당연합니다. 그렇죠? 워너비죠. 그러면 꼬맹아 잘 봐. 나요 리튬. 나의 워너비는 헬륨일까 네온일까? 헬륨. 자기랑 제일 가까이 있는 애. 얘 원자번호 몇 번? 3번. 3번. 얘 원자번호 몇 번? 2번. 2번. 얘 몇 번? 10번. 누구랑 바꿨니? 헬륨. 2번. 네, 헬륨이요. 나 헬륨처럼 되고 싶어. 아니 어머니. 그러면 헬륨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는요.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수 때문에 나 불안정한 거잖아. 그렇죠. 이 새끼를 뭐 하자? 빼봐요. 그렇죠. 버리자.
8대. 이거 버리면 전자 배치가 정확하게 누구와 같습니까? 헬륨. 헬륨과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은요. 리튬은 양성자는 3개 있고 전자도 3개 있어서 중성이었단 말이야. 이게 리튬이야. 근데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완벽하려고 양성자는 어쩔 수 없어. 빼박이야. 그래서 자 대신에 전자나 체외각 전자를 버리자. 한 개 더 빼요. 마이너스 4.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되니? 마이 2개 되죠. 안에 있는 아. 얘만 있습니다. 전자 하나를 버립니다. 그러면 전자가 2개 남아서 됐어. 이 껍질에 전자가 없고요. 전자가 있는 껍질은 전자가 뭐한 상태? 꽉 찬 상태, 완벽한 상태. 나도 헬륨과 비슷해진 거죠. 되겠어? 자, 그러려면 얘는 중성은 깨졌다. 누구 되니? 양이온. 플러스 1이 더센 양이온이 된 거죠. 걔가 바로 누굽니까? 리튬 리튬이온.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리튬은 무조건 전자를 몇 개만 있는다. 하나. 한 개. 하나. 나트륨 가자. 나트륨. 나트륨은요. 원자번호 11번이야. 얘 원업이 네온. 헬륨이냐 네온이냐? 네온. 당연스. 됐죠?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몇 개를? 한 개. 하나 하나를. 버리면 돼요. 이 새끼야. 그러면 11 마이너스 1. 10. 그러면 얘는요. 양성자는 11개 있는데 전자가 10개밖에 없죠. 그럼 뭡니까? 플러스 1. 1가 양이온 되죠. 오호. 칼륨 볼게요. 칼륨의 원업이 누굽니까? 칼륨. 아르곤. 아르곤이고. 아르곤. 전자 하나 버려야죠. 양성자 19개인데 전자가 18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칼륨 1가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1이야. 얘는 완벽해지려면 전자 하나를 뭐 하면 되니? 잃어요. 버리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아더 월도 다 뭡니까? 1가 양이온 얘네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래할 때요. 거래 패턴이 다 똑같아. 내 거 한 개 줄게. 다 이지랄하는 애들. 너도 한개 줘. 아니? 아이고. 그러잖아. 내 거 하나 줄게. 너 받아줘. 기부. 이거야. 알겠어? 자, 얘네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2개 줄게. 2개 줄게. 그러니까 뭡니까? 플러스. 되니? 네. 그러면 알루미늄은? 3개 줄게. 그렇죠. 3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원자처럼 작은 애들이 있는 미시 세계에서는 나 전자 하나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큐!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요? 탄소.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반드시 받아주는 애가 있을 때만 버립니다. 오지요. 지요. 내 전자 하나 받아. 싫어? 그럼 나는 이혼이 안 돼요. 어. 난 완벽해지자. 이런 씨 빨리 안. 오케이 나 완벽. 와. 이거 되는 거야. 되겠어? 근데 완벽한. 아무나 받아? 아니야. 얘도 필요해서 받은 거야. 됐죠? 누구요? 얘 17쪽에. 17쪽에 있는 애. 17쪽에 있는 애 누굽니까? 원자번호 9번 플로린 17번 EL소. 얘네들도 원오비가 있겠죠. 나 원자번호 9번인데 헬륨 될까? 네온 될까? 네온. 얘는 양성자가 9개 있어서요. 전자 2개, 전자 몇 개? 7개. 원래 몇 개 있으면 꽉 찹니까? 8개. 근데 하나가 모자랐어. 받아야죠. 그러니까 받아야죠. 내놔라. 냉큼 받아야죠. 그래서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전자 하나 준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냉큼 받아요. 야. 그래서 몇 개 만들어요? 8개. 8개 만들죠. 되겠어? 그래서 플로우린은 양성자가 9개 있었는데 전자 하나 받아서 10개 된 거죠. 그럼 네.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되죠. 그래서 1가 음이 염소 볼래요? 원자번호 몇 번? 17번. 그러면 얘 원어비는 누굴까? 아르곤. 하나 플러스 받아야 돼. 17. 그래서 그러니까 양성자가 17개 있는데 전자가 몇 개 돼야 되니? 18개 되겠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kop질에 7개 있어서 얘 때문에 아쉬웠던 거죠. 음이온. 그래서 하나 받아서 8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1가 음이온 됩니다. 그래서 꼬맹아 생각해. 7개밖에 없네. 몇 개만 있으면 완벽해? 하나 더 있으면 되죠. 그래서 얘네는 다 하나를 받는다.
그럼 머리 있죠? 얘 6개야. 몇 개 필요하니? 6개. 6개니까 몇 개 필요하니? 네. 2개만 더 받으면 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누군가한테 거래해서 2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으려는 행태가 비슷한 애들끼리가 같은 족입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니 꼬맹아 주기율표만 제대로 외웠으면 수소의 전하량이 H 플러스예요? H2 플러스예요? 이 지랄을 안 묻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H는 무조건 뭐만 되니? 플러스만 되지. 2 플러스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가장 바깥쪽 값의 전자 하나 있거든.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얘네들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하는 행태가 비슷합니다. 걔네들끼리를 같은 족에 넣은 겁니다. 이해되죠? 하겠죠? 자, 그중 1족 원소입니다. 우리는요, 얘네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럼 그 중에서 1족은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맞네? 얘네들은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성질은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1족 원소들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딱 한 줄만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비슷하지 않은 애가 껴 있습니다. 수소. 맞아요. 1족 원소입니다. 1족 원소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요. 이때요. 얘네들은 다 뭐니? 금속. 근데 얘는 안 비슷해.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1족 원소는 반드시 가로치고 수소 빼고요. 그래서 수소는 전자 주고받는 개수만 비슷할 뿐 그걸 뺀 나머지 성격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족 원소이긴 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거에는 뺍니다. 그래서 수소를 뺀 나머지 아이들, 그 나머지 아이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 금속 원소라고 부른다.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부른다. 선생님. 네. 저 화장실 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38페이지고요. 1족에 있는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누굴 빼고 얘기하는 거다? 수소는 빼고 얘기하는 거다. 수소 빼고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 원소에 속하는 게 바로 누구다? 리튬, 나트륨, 칼륨만 부르는 거다.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라고 하면 알칼리 금속 원소의 특징 4가지 외운다. 첫 번째요. 자, 금속의 특징 딱딱하다? OX X입니다. 금속이 딱딱할 거라는 우리가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얘는 손톱으로 누르면 눌립니다. 케이크 자르는 플라스틱 칼로 자르면 잘 잘립니다. 그래서 엄청 무른 금속입니다. 엄청 말캉말캉한 금속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손으로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 보이죠? 잼잼하는 거. 몰라 이씨. 이렇게 여자애들 보니까 손으로 막 만지는 거 있던데. 그렇다고 치고요. 찰흙 정도 수준이에요. 찰흙 정도 수준. 그래서 손톱으로 누르면 그래서 꼭 눌립니다. 대단히 무른 금속입니다. 오빠야 거울을 그만 보지. 무슨 여자애도 아니고. 자, 대단히 무른 금속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되겠어? 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얘네들을요. 그래서 플라스틱 칼로도 잘 잘린다 그랬죠? 잘라. 훅 자릅니다. 그러면 자르면은 금속이니까 열나 뭐가 생기니? 광택이 나요. 눈부셔! 광택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그래서 10분도 안 지나서 거기가 까매집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그래서 쉽게 뭐합니까? 결합합니다. 산소와 반응하는 성질이 엄청 커요. 산소와 반응한다는 얘기는 좋게 얘기해서 산소와 결합했어요. 쉽게 얘기해봐. 녹슬어요. 이 얘기입니다. 알칼리 금속 원소는 쉽게 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로 자르면 광택이 나지만 시간이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녹슬어서 까매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산소와 쉽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얘를 물에 넣잖아요. 폭탄됩니다. 펑. 물에 넣으면 발포 비타민처럼 물에 넣자마자 거품을 내면서 홀딱 녹아버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물과 반응성이 크다. 물에 잘 녹는다는 뜻입니다. 물에 엄청 빠르게 녹아요. 확 녹아버려요. 그래서 발포 비타민보다 더 빨리 녹습니다. 물과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때 얘가 물에 녹으면 색깔이 나와요. 물이 기포가 발생해서 기포가 빠져나갑니다. 그게 물 속에 있었던 무슨 기체가 빠져나간 줄 아세요? 수소 기체가 빠져나가요. 알칼리 금속을 물에 녹이는 순간 그래서 미친 듯이 녹으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너네 알죠? 수소는 뭐다? 폭탄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꽃 갖다 대면 뻥 하고 우리 집 뚜껑이 날아갑니다. 뻥.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폭탄 만들어요. 그 정도예요? 네. 다 죽어요. 어쩌면. 자, 그런 질문은 조금 애매한 게요. 양, 거리, 그래서 밀도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되니까 그런 질문은 좀 그래요. 됐죠? 그래서 폭발성이 있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녹아버려요. 그러면 물에서 얘가 빠져나가면 물의 성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얘를 녹이는 순간 물이 무슨 상태로 바뀌냐면 물이 염기성이 됩니다. 그 염기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게요? 알칼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 일종 원소를 물에 녹이면 그 물은 알칼리 성질을 띱니다. 그걸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BTB, 리트머스 이거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아, 주면 돼요. BTB. 그 노란색.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얘는 염기성이니까 BTB가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가지 성질이요. 네 가지 성질이요. 자, 알칼리 금속 원소는 반드시 수소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를 뺀 나머지 이 세 가지 금속은 열납 무름 금속입니다. 말캉말캉해요. 그래서 그리고 쉽게 잘 잘리는데 잘리면 그 잘린 면에 산소와 쉽게 반응해서 쉽게 녹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반응성도 커서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물에 녹을 때 무슨 기체가 무조건 생긴다고요? 수소 기체. 그럼 수소 기체가 생겼는지를 어떻게 알아? 불씨 갖다 대서 뻥 소리 납니다. 되겠어? 네,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수소 기체 빠져나가면 물은 무슨 상태로 바뀌니? 염기성으로 변화됩니다. 되겠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일족 원소들이다. 아, 4번이 염기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아. 자, 이걸 우리가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18쪽 우리의 BTS. 18쪽 원소의 별명 완벽하다. B, 활, 성화, 성, 기체. 기체다. 그럼 느꼈죠? 얘네들은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상온에서 100%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완벽한 아이가 바로 헬륨, 네온, 아르곤입니다. 자, 완벽하다는 얘기는 다른 애들이랑 반응하니 안 하니?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헬륨이라고 하는 풍선 속에 있는 헬륨은요, 헬륨 원자 하나예요? 헬륨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네, 붙어 있으려면 반응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얘는 헬륨 원소도 H이고요. 헬륨 가스도 그냥 H입니다. 그냥 하나의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들입니다.
저 받는 그래서- 섬이 없다 쓰신 거. 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원자로 존재하는 아이들 1원소 됐어 분자인 겁니다. 하나의 원자가 그대로 분자로 존재합니다. 1원자 분자 아이씨 미안 1원자 분자입니다.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들이 바로 18쪽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돼? 여기까지 되겠어? 예. 네. 자, 그러면 18쪽 앞에 있는 애가 누굽니까? 18쪽 앞에 있는 애. 17쪽 17쪽. 또 그게 있어요. 17쪽. 17쪽의 별명 할로겐 원소. 예. 할로겐 또는 할로젠 원소. 얘 별명이 돼요. 할로겐 원소 또는 할로겐 원소. 할로겐 할로젠은 그건 교과서 따라. 네, 맞아요. 그래서 할로젠 또는 할로겐 원소. 됐어요. 자, 17쪽에 있는 게 누굽니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모대원 병신.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되겠냐? 염소가 시금치 먹나 봐. 되겠죠?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우리 주기율 표에는 여기까지만 외웠습니다. 되겠어요? 네. 플로린, 염소, 그 위치, 브로민, 아이오딘. 그럼 고등과정 가서는 네, 저거 여기까지 요 할로젠 원소는 4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풀 먹는 염소를 부러워하는 아이. 됐죠? 얘네들이 다 17쪽에 속합니다. 이름은 할로젠 원소입니다. 브로민이네. 브로민. 아까 유일하게 비금속 중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 브로민. 브로 브로민. 브로민. 됐어. 이겁니다. 자, 할로젠 원소는요. 얘는 전자 몇 개 받고 싶어? 한 개. 그러려면 누구랑 친해야 돼? 그 1쪽 너죠. 그래서 얘네들은 1조 원소와 신화. 반응성 같다. 1조 원소와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미친 듯이 수소를 만나면 다 결합하려고 그래요. HF, HCl, HBr, HI 이런 식으로 다 결합하려고 그래요. 수소와 반응성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또 1조 원소 중에 수소 빼고요. 나머지 알칼리 금속하고도 미친 듯이 반응하려고 그러죠. 되겠어요? RIF 또는 NaCl 또는 KBr 또는 NaAI 이런 식으로요. 알칼리 금속들이랑도 미친 듯이 반응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게 NaCl밖에 없는 게 정상인가요? 뭐 정석이에요. 얘가 한국말은 뭐게요? 영어는 그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러게요? 소금. 소금. 있죠. 네, 이것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얘를 안 씁니다. 알겠어?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요. 보면아 이런 식으로 일족 원소만 보면 미친 듯이 반응하려고 그러는데 아씨 M병 오늘 일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망한 거죠.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결합합니다. 예. 일족 원소가 없으면 플로린은 플로린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브로민은 브로민끼리, 아이오딘은 아이오딘끼리 얘네가 결합하는 순간 이게 독가스입니다. 독가스요. 저게 독가스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독가스가 뭘까요? 그래서 유태인 죽일 때 썼습니다. 뭘까요? 연마. 염소 물질입니다. 네, 염소가스입니다. 지네들끼리 달라붙는 순간 망했어요. 독성을 뭅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독을 그래서 쓰시는데요. 예. 치약 맞습니다. 예? 치약 속에는 잇몸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희석한 독극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 이름이 뭡니까? 염소, 불소. 이씨, 불소입니다. 그래서 불소 치약으로 여러분들이 이빨 닦고 오죠? 그 불소가 뭡니까? 염소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가들은 불소 없는 치약으로 닦아주죠. 그 딸기 맛. 늦쯤 되면 이제 행거해져. 삼키진 않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약에 불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치아 양치하다가 저 먹으면은 빼? 나 먹어봤는데. 축하한다. 야. 이렇게 살을. 우리가 먹는 거는요. 우리가 이빨 닦다가 저 조금 먹었어요. 저 내일 죽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정도의 치사량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세균을 죽일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한통 다 먹으면 죽어. 이 개놈의 새끼 좀 쳐맞으려고 밥을 쳐먹어. 치약을 먹지 말고. 되겠어요? 그래서 불속라고 하는 게 바로 플로린 기체다. 그래서 이런 다 독소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앞에서부터 얘네들은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얘는 액체입니다. 얘는 고체입니다. 외우겠죠? 기이액고 기기액고 상태로 상온에서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 얘가 할로젠 기체입니다.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잠깐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 36페이지의 빈칸은 채워드렸습니다. 자, 37페이지 빈칸과 개념 확인 문제 빨리. 그러면 이제 그 주기율표 쓸 때 그 맞아요. 원자과 전자수, 그 다음에 몇 조, 그 다음에 체외각 전자수 다 채우셔야 돼요. 어디 하라고요? 선생님들 홀 전자수. 네, 그거는 아직 못 채웁니다. 그거 고의 내용입니다. 뭐 어디 하라고요? 자, 37페이지 하시는 분, 37페이지 맞습니다. 거기 채우시는 겁니다. 거기 채우고 개념 확인 문제까지. 선생님이 이걸 고3 원리 오빠들 가르쳤던 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틀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아직 안 나간 게 있나요? 자, 아직 안 나간 거는요. 거기에 보호의 전자껍질의 특징, 그거 빼고는 다 나갔고요. 그 보호의 전자껍질의 특징은 문제에서 뒷부분에 조금만 있어서 그건 다음 주에 연결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자, 볼게요. 37페이지. 자, 37페이지요.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지? 멘델레예프. 근데 완성은 모질리 네 글자가 세 글자로 준 거야. 멘델레예프. 다섯 글자. 그 다섯 글자가 세 글자로 모질리 이렇게 준 거야. 자, 모질리가 완성시켰는데요. 모질리의 주기율표요.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들의 무슨 번호? 번호. 무슨 번호? 원자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를 결정하고 그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우겠습니다.
자, 현재의 주기율표.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에 따라 배열한 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완성판이 밑에 나와 있네요. 이게 완성본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 같은 세로 줄에 다 맞아요. 같은 비슷한. 네, 여기에서 3족부터 12족까지도 실제로 써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략한 거고요. 자, 1번 보죠. 헬륨, 네온, 아르곤입니다. 공통점 몇 개? 공통점 네. 맞다. 됐어. 자, 1번은 비활성 기체들의 공통점을 물어본 건데요. 자, 공통점은 몇 번입니까? 1, 2번이 공통점이고요. 3번과 4번이요. 자, 열 전기 전도성이 크지 않습니다. 비금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꼬맹아, 리튬, 나트륨, 칼륨 듣는 순간 느끼죠? 같은 쪽. 1족 알칼리 금속 원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로 같은 어디에 속한다? 네, 족에 속합니다. 3번 가죠. 주기율표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이 문제 안 틀리게 푸는 방법. 이거 수능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고등학교 내신 문제 그대로거든요. A부터 F까지 실명 써놓고 문제 푸셔야 돼요. 이름서 네. 실제로 A부터 F까지 실명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뻑큐포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3 애들을 가르쳤잖아요. 너네들의 실수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세요. 첫 번째요. 1번입니다. A는 고체 상태다. X죠. A는 수소 기체입니다. 자, B와 E는 금속이다. 맞아요. 맞죠? 자, C는 산소고 F는 플루오린이다. 맞아요. 맞죠? 자, E와 F는 3주기 원소로 성질이 비슷하다? 성질이 아니에요. 그쵸? 3주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성질이 비슷하진 않습니다. 이해? 네. 자, 그러면 저 하나요. 거기 보세요, 문제. A, B, E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다. 예. X X죠. A는 아니에요. 그래서요. 뻑큐 안에 수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런 얘기입니다. 맨날 물어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33페이지부터요. 집에 가서요. 33페이지요. 38페이지부터요. 38부터 47까지 하면 되는데 30분 빼고죠. 그 무슨 보어 모시기. 예. 30회부터 어디까지였지? 47이요.